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다 일어나셔서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트럼프가 밤에 이런 트윗을 올린 다음에 갑자기 중국 제외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 동안 관세를 10%만 적용을 하고 중국은 즉시 125%의 관세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서, 그래서 증시는 나스닥이 심지어 12%나 반등을 했거든요. 엔캐리 이후의 움직임들처럼 그렇게 됐는데 환율도 갑자기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 딱 봐도 이게 이 저항 때는 넘어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어쨌든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들끼리에는 갈등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또 새로운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흔들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니까, 이때 이제 못 잡았다고 여기 와가지고 이거 진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하면서 잡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계속 조금씩 매수가 된다면 사실 이럴 때도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 아예 안 했다가 이제 와서 하려고 하면 그때보다 이때보다 비싼 것 같은데 눌리나? 하나가 올라가면은 또 샀다가 이럴 때 떨어지면은 또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엇박자가 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건 뭐냐면 다시 금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금과 비트코인은 큰 추세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금이 먼저 선제적인 역할을 하고 얘가 좀 빠질 때 비트가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반등을 주고 나스닥이랑 비트만 오를 때 금은 이런 식으로 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얘도 V자 반등을 해서 이런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끝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계속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저항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했고, 그리고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경거망동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 긍정적인 부분들은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우리가 가짜뉴스였잖아요. 그게 이때랑 좀 비슷한 것 같다. 현물 ETF 가짜뉴스가 발생을 하고 횡보를 한 다음에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보다 조금 더 강하게 트릭을 건 것 같습니다. 그죠? 이때가 이제 가짜뉴스가 떴는데 눌림을 거의 쌍바닥 형태로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쨌든 얘가 여기를 버텨주면서 요 위로 안착을 할 때 최종적으로 그때는 정말 우리가 단기 하락 추세선도 벗어나고 이동평균선도 위에서 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도 우리가 되게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대로 주봉이 마감이 된다면 어쨌든 이 주봉의 파란선 라인을 계속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다는 거. 이건 사실 일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봉도 여기 진한 파란색을 어쨌든 계속 지켜주는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움직임은 이때의 움직임, 그리고 요때의 움직임, 그 다음에 또 NK 트레이드가 청산이 날 때, 그 위험성이 딱 날 때 그때 움직임처럼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한다면 정말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쨌든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원효띠를 보면서 참 대단한 게, 진짜 무슨 이더리움 600억에 비트코인 600억 박아놓고 사람들이 뭐 얼마 잃었네 뭐 어쩌고 하다가 지나고 보니까 역시 원효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원효띠도 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수효과를 넣었다는 건 일단 이더리움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제는 반응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서이제 역시도 예상했던 정책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 어쨌든 무조건 중국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 중국이 항상 이 움직임을 가져줘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 또는 연준에서 움직임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게 나올 때가 되면은 우리는 좀 더 본격적인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신청 최종 마감일이 10월 말이고, 그리고 중간 마감일이 5월에서 8월이면 일단 이게 보통 이런 것들이 승인이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승인전 기대감으로 오르고요. 그 다음에 막상 승인이 되면은 우리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장이 안 좋았듯이 승인이 되면 오히려 이 기대감이 빠지면서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10월 말에 만약에 최종 마감이라면 이때 승인이 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장이 10월에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5월 말에서 8월 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예상보다 빨리 승인되면 뭐 이때 만약에 승인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8월 말에 마지막 랠리를 주고 이제 끝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날짜를 얘네들이 줄 때 조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아직 먼 미래 같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또 여러분들 너무 만약에 진짜 막 달달하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트럼프가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한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침체 자체는 올 것 같은데 이대로 침체가 가느냐 아니면 마지막 랠리를 보여준 다음에 침체를 가느냐인데 저는 이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랠리가 오더라도 그 다음에 침체가 없어진다 뭐 연착륙을 할 거다 골디락스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건데 이때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는 반드시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멘트를 당장은 할 게 별로 없어요. 이 움직임이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코멘트는 여기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로 변동사항들이 생기면 바로 영상을 찍도록 할 테니까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